야, 유나야. 수학 숙제 좀 보여줘. 응? 아, 난 안 했어. 친구들이 당황했습니다. 수학 천재 유나가 숙제를 안 했다고. 하지만 유나는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과서 구석에 끄적인 기묘한 수식들 말이죠. 이건 또 뭐야? 화성어? 그냥 끄적인 거야. 며칠 후 유나는 심심해서 자신의 낙서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풀어봤는데 맞나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어, 어디서 퍼온 거야? 이거 논문이야 뭐야? 그리고 일주일 후. 링링링. 여보세요. 서울대 김 교수입니다. 혹시 제네바 가보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중한 목소리에 유나의 평범했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네바의 그 무대에서 전 세계 수학자들 앞에서 칠판을 마주하게 된 유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봅시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수업이 끝났습니다. 교실 맨 뒷자리에 앉은 17살 소녀 유나는 교과서는 펼쳐보지도 않은 채 작은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죠.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2차방 정식 문제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단순해 보였습니다. 유나야, 수업 끝났는데 뭐 하고 있어? 친구 미소가 다가와 물었지만 유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노트에는 일반적인 수학 공식과는 전혀 다른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어처럼 보이는 수식들이 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아, 그냥 생각나는 걸 적고 있어. 유나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펜을 놓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적고 있던 것은 다차원 공간에서의 위상 변환에 관한 자신만의 해석이었어요.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나 다룰 법한 내용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유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식과 기호들만이 그녀의 세계를 채우고 있었죠. 엄마, 나왔어요.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며 유나가 인사했지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숙제는 했니? 네,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학교 숙제 따위는 유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죠.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도서관에서 빌려온 고급 수학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평소처럼 자신만의 수학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리만 가설에 변형된 접근법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노트 위에 복잡한 수식을 그려나갔죠. 이상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평소처럼 수학에 몰두하던 유나는 친구 미소의 제안으로 자신의 노트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수학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단순한 질문과 함께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댓글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댓글들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정말 고등학생이 쓴 거야? 이 접근법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어느 대학 연구실에서 올린 건 아니야? 유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조금 당황했어요. 자신에게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각의 과정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유나의 휴대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호기심에 받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에 수학 문제를 올린 학생분이신가요? 정중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어요. 자신을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라고 소개하며 유나가 올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접근법인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유나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학에 대한 이야기라면 언제든 환영이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첫 번째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연구실에서 만난 김 교수는 유나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에 올린 그 복잡한 수식을 정말로 17살 고등학생이 혼자 만들어낸 것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혼자서 이걸 생각해낸 거니? 김 교수가 유나의 노트를 넘겨보며 물었어요.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수식들은 대학원 과정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유나의 담담한 대답에 김 교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유나야, 혹시 국제 수학 컨퍼런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그게 뭔가요? 전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모여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토론하는 자리야. 올해는 제네바에서 열리는데.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실력이라면 충분히 참관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 물론 정식 발표자는 아니지만 특별 참관자로 초대받을 수 있을 거야.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 세계 수학자들이 모인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갈 수 있어요? 내가 추천서를 써줄게. 하지만 부모님 허락은 받아야 해. 그날 저녁 유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부모님도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버지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김 교수의 설득으로 부모님도 마침내 허락해 주셨죠. 한 달 후 유나는 생애 첫 해외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제네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녀는 노트를 펼쳐놓고 수식을 적고 있었어요. 제네바에 도착한 유나는 컨퍼런스 회장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강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수학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표에는 하버드, MIT,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같은 유명 대학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앉으면 돼. 통역을 맡은 한국 수학회 관계자가 유나를 맨 뒤쪽 참관석으로 안내했어요. 주변에는 대학원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어요. 오늘 우리는 인류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학의 가장 어려운 난제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하버드 대학교의 리처드 코언 교수님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키가 크고 회색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코언 교수는 수학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문제는 현대 수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코언 교수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수식이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수학의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때 유나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어요. 처음 보는 문제였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구조였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IQ 200도 안 되는 사람은 이 문제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코언 교수의 말에 강당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유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식들이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코언 교수가 말을 마치려는 순간 유나의 손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저기, 질문이 아니라 풀어보고 싶은데요. 유나의 말에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당 안이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어린 얼굴과 학생 같은 차림새를 본 수학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학생인가? 농담하는 건 아니겠지? 무대 위에 코언 교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친구, 혹시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나? 네,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유나의 담담한 대답에 강당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의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참관자분들은 발표 권한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정식 연구자들만. 그때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일어났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의 마리아 산체스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수학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권위자 중 한 명이었죠. 잠깐만요. 수학은 학위나 나이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산체스 교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이 젊은 친구가 정말로 해볼 수 있다면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수학의 역사를 보면 나이 어린 천재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규정상 사회자가 망설였지만 강당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번 보자. 젊은 피의 도전을 막을 이유는 없지. 어차피 못 풀면 그만이잖아. 코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10분만 드리겠어요. 그 안에 못 풀면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박수와 함께 유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긴 통로를 걸어 무대로 향하는 유나의 뒷모습을 수백 개의 눈동자가 따라갔습니다. 무대에 오른 유나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코언 교수가 그녀에게 마커를 건네주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실력을 보여주시죠. 유나는 먼저 스크린에 적힌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유나가 중얼거리며 마커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칠판에 적힌 기존 공식들을 모두 지워버린 거예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문제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관객석에서 의아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칠판 한쪽 구석부터 새로운 수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줄에 적힌 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수식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변수 대신 그녀만의 기호들이 등장했죠. 저건 뭐지? 앞줄에 앉은 옥스퍼드 교수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아는 수학 기호가 아닌데. 유나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줄에는 더욱 복잡한 구조가 나타났어요. 마치 다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투영하는 것 같은 형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관객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의 시선이었지만 점점 진지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 아이, 정말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해, 저런 접근법은 처음 봐. 혹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코언 교수의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유나가 적어나가는 수식을 보면서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시도해보지 않은 방향이야.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칠판의 절반이 유나의 수식으로 채워질 무렵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웠어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사회자가 알려주었지만 유나는 들은 듯 만 듯 계속해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수식만 보였어요. 마지막 1분을 남기고 유나가 드디어 마커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써놓은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칠판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선 유나는 자신이 적어놓은 수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숫자와 기호들만 존재했어요.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데이비드 윌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나가 써놓은 첫 번째 줄을 유심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변수 설정은 내가 본 적 없는 방식인데. 그의 중얼거림이 주변 동료들에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수학자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에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이 아이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어. 동경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커를 다시 집어들고 칠판의 빈 공간에 추가 수식을 적기 시작했죠. 잠깐 시간이 다 끝났어요. 사회자가 외쳤지만 코언 교수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코언 교수의 목소리에는 처음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그는 칠판에 적힌 수식들을 분석하려 했지만 유나의 접근법은 그가 지난 20년간 연구해온 방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나가 추가로 적어나가는 수식을 보며 관객석에서는 더욱 큰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저 방법으로 접근하면 혹시? 아니야, 불가능해. 그 방식은 이론적으로. 잠깐 저기 봐. 저 변환 과정이. 수학자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나의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강당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야.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베를린 대학의 한스 밀러 교수였어요. 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이 자리는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자신의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마치 음악가가 피아노를 연주하듯 부드럽게 움직이며 수식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프린스턴의 산체스 교수가 밀러 교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강당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나를 지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모든 상황이 불쾌하다고 여겼어요. 그런 가운데 유나는 칠판의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수식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춰서서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완성됐나? 코언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커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처음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죠. 이제 확인해 보세요.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코언 교수가 천천히 칠판에 다가갔어요. 그는 유나가 적어놓은 첫 번째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그의 얼굴이 굳어져 갔어요. 이건 어떻게? 그가 중얼거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줄로 넘어갔습니다. 유나의 논리적 전개를 따라가면서 코언 교수의 눈이 점점 커져갔어요. 말이 안 돼. 하지만 수식은 명확했습니다. 유나는 그가 20년간 접근하지 못했던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았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었어요. 관객석의 다른 수학자들도 하나둘씩 칠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유나의 수식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 독창적인 접근법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변수 전환은 천재적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감탄과 의문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강당 한쪽에 설치된 대형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으로 수식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되었죠. 계산이 진행되면서 화면의 숫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큰 글씨로 정합성 검증 참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정합성 검증 참이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떠오른 순간 강당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학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질렀고 또 다른 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불가능해. 베를린 대학의 밀러 교수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컴퓨터에 오류가 있는 게 틀림없어. 한 번 더 확인해봐. 하지만 시스템은 이미 세 번째 검증을 마친 상태였어요.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유나가 제시한 해법은 수학적으로 완벽했죠. 코언 교수는 칠판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자신이 매달려온 문제가 17살 소녀에 의해 단 1시간 만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가 중얼거리며 유나를 바라보았어요. 유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녀만큼은 평온해 보였죠. 내가 놓친 게 뭐지? 코원 교수가 다시 한번 유나의 수식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더욱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강당 앞쪽에서 프린스턴의 산체스 교수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수학자들도 하나둘씩 박수에 동참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MIT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가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 해법이 정말 맞는지 더 자세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 교수들이 동조했어요. 그들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분야에서 고등학생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죠. 그때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의 소란을 잠재웠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에서 변수를 전환한 부분 말이야. 옥스퍼드의 윌슨 교수가 가장 먼저 질문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지?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들어 추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의 방법들은 모두 2차원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다차원 공간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가 새로운 도형을 그리며 설명하자 수학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유나의 논리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 변수를 공간 변수와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의 통합된 차원으로 보는 거죠. 케임브리지의 한 교수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공식이 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풀 수 없었던 거예요. 유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수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이들도 점점 그녀의 천재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동경대의 다나카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수십 년간 놓쳤던 관점을 단숨에 찾아낸 거야.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코원 교수는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20년을 헛되이 보낸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평생의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런 코원 교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헛된 건 아니에요. 제가 이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연구 덕분이거든요. 하지만 코원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접근법 자체가 잘못되었어. IQ 200도 안 되는 사람은 접근할 수 없다고. 우스운 소리였군. 그가 자조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정작 진정한 천재는 IQ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강당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유나의 성공은 동시에 많은 기존 연구자들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학사의 길이 남을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유나 양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탄과 질투, 존경과 질시가 한데 어우러진 소리였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유나는 마커를 칠판 위에 올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떠 있었지만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럽긴 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클라우스 베르너 교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학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 중 하나였어요. 이 해법이 정말 완벽한지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실시간으로 다른 검증 시스템도 돌려보죠. 그의 제안에 여러 교수들이 동의했어요. 강당 한쪽에서 또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서서 기다렸어요. 그녀에게는 결과가 뻔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증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정합성 검증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스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됐나? 산체스 교수가 베르너 교수를 향해 물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르너 교수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론적 검증은 끝났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봐야 해요. 그는 칠판 앞으로 다가가 윤하의 수식을 바탕으로 추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다른 수학자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다각도로 검증해봐도 윤하의 해법에는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믿을 수 없어. 베르너 교수가 마침내 포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완벽해. 그때까지 조용히 서서 기다리던 윤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시면. 아니야. 코언 교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옳았어. 완전히 옳았어. 그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바친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틀렸던 거야. 강당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많은 수학자들이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평생의 연구가 한순간에 뒤바뀐 기분이었죠. 교수님. 윤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교수님의 연구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접근하는 각도가 달랐을 뿐이에요. 각도? 코언 교수가 고개를 들어 윤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교수님이 연구하신 방법들도 다른 종류의 문제들에는 여전히 유효할 거예요. 수학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하의 말에 코언 교수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풀 수 있었던 거예요. 강당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하의 겸손한 태도에 감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적이 있는 저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인간 지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목격했어요. 나이나 학력, 심지어 IQ 같은 기존의 척도로는 측정할 수 없는 순수한 천재성을 봤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윤하 양. 사회자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혹시 다른 연구하고 계신 주제가 있나요? 윤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수줍게 대답했어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시간? 네. 시간을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다중구조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그녀의 다음 연구 주제조차 혁명적일 가능성을 예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자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종료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윤하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명함 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대학에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텐데. 순식간에 윤하 주변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죄송해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윤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체스 교수가 나서서 사람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윤하가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겨우 사람들의 포위에서 벗어난 윤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포위에서 벗어난 윤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지난 3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계속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괜찮니? 산체스 교수가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윤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강당 앞쪽에서는 여전히 수학자들이 윤하의 수식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칠판을 촬영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 방법론을 다른 미해결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논문으로 발표되면 수학계가 발칵 뒤집힐 거야.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코원 교수가 천천히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 네, 교수님. 나는 정말 부끄럽다. 코원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IQ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을 했던 게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천재성이라는 건 숫자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 너 같은 사람을 만나보고 나니 확실해졌어. 코원 교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20년 동안 놓쳤던 관점을 너는 어떻게 단숨에 찾아낸 거지?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수학을 할 때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악? 네. 숫자들과 기호들이 마치 선율처럼 들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울리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코원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악처럼. 그런 방식으로 수학을 이해한다고. 네.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야. 그야말로 진정한 천재의 감각이야. 그때 강당 한쪽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소식을 들은 언론사들이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유나 양, 인터뷰 좀 해주세요. 오늘의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뭘 하실 계획인가요? 갑작스러운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에 유나는 더욱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유나가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마디만. 오늘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저는 그냥 재미있었어요. 유나의 솔직한 대답에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미있었다고요? 세계적인 난제를 푸는 게? 네.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기분이었어요.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질 때마다 기뻤어요. 그녀의 순수한 답변에 주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명예나 돈이 아니라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수학에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학교에 돌아가서 공부 계속하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연구를 더 해보고 싶어요. 시간에 대한 연구요? 네. 오늘 푼 문제도 시간과 공간을 다르게 해석해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자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하며 추가 질문을 준비하려는 찰나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유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나야. 뉴스에 나왔다. 어머니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칠판에 뭔가 쓰고 있던데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였구나.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빨리 집에 와. 아버지도 너무 자랑스러워하셔. 전화를 끊은 유나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여전히 그녀에게 쏠려 있었어요. 죄송해요. 이제 정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충분히 수고했어. 산체스 교수가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는 남겨둬. 나중에 함께 연구할 기회가 있을 거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그녀의 수식들이 적혀 있었고 수학자들은 그것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건가?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제네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컨퍼런스 홀에 머물러 있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려댔어요. 각종 언론사와 대학교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냥 조용히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리며 유나를 향해 집중되었어요. 유나 양, 한국으로 돌아가는 소감이 어떠세요? 앞으로 어느 대학에 진학하실 계획인가요? 해외 유명 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동행했던 한국 수학회 관계자가 기자들을 정리해주며 길을 터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서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겨우 출국장에 들어선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텔레비전에 나온 그 학생이시죠?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유나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여성의 칭찬에 유나는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제네바보다 더 심각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도착 게이트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유나, 유나.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외쳤어요.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은 열기였습니다.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지만 인파에 밀려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공항 관계자들이 나서서 간신히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나야.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오셨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아버지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한 일인데. 유나가 수줍게 말했지만 부모님의 기쁨은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유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서울의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자신이 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변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텔레비전에서는 유나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17살 소녀가 세계 수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사건으로 기존의 수학 교육 패러다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거 꺼주세요. 유나가 부모님께 부탁했어요. 자신에 대한 뉴스를 보는 게 어색했습니다. 왜? 우리 딸 자랑인데. 어머니가 아쉬워하셨지만 유나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들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시간이라는 차원을. 그녀가 중얼거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모든 일들이 마치 꿈 같았지만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유나야, 괜찮니? 학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서. 담임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내일 학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당분간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전화를 끊고 유나는 다시 노트에 집중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페이지를 채워나갔어요. 다음은 정말로 시간을 수식화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이미 과거가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유나의 노트는 더욱 빼곡해졌어요.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그녀만의 해석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갑자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유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셨습니다. 유나야, 아직도 안 자니? 아, 엄마. 재미있는 걸 발견해서. 유나가 노트를 들어 보였지만 어머니에게는 알아볼 수 없는 기호들 뿐이었어요.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 이제 자거라.
네, 조금만 더요. 유나는 다시 수식에 몰두했습니다. 제네바에서의 하루가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노트맨 아래에 그녀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시간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이 얽힌 그물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펜을 놓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특별했지만 내일은 또 다른 특별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은 유나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저 수학이 재미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특별한 점이었어요.